안녕하십니까. 이내오 모레타입니다. 유병아 교수님의 법철학 책을 기준으로 법철학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사람은 프란시스코스 수아레입니다. 이 사람이 스페인 사람인데요. 영어식 발음으로는 프란시스코 수아레즈가 되겠습니다. 이 수아레즈는 1548년에 태어나서 1617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살던 시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1500년대 중반쯤부터 영국이 아메리카에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했고요. 1500년대 초부터 이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은 흑인 노예 무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아레즈가 살던 시기에 스페인의 국왕이 필립 2세라는 사람인데, 이 필립 2세라는 사람은 스페인뿐만이 아니고 전 유럽에 큰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네덜란드는 필립 2세의 관할 속에 있었고, 또 프랑스 일부 지역하고 이탈리아의 상당한 부분의 영토를 필립 2세가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스페인 또 필립 2세는 막강한 그러한 힘을 갖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태어날 때가 1548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수아레는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8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8형제가 전부 변호사였는데요. 그런데 8형제 중에서 6형제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이 수아레즈도 그 중에 한 명, 수도사에 들어간 한 명인데요. 이 사람이 소속된 수도회가 예수회입니다. 이 예수회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 철학을 계승하고, 또 이 당시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었는데요. 이 종교개혁에 대응하는 이론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수도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법철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아레즈가 이제 법철학 관점에서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아레즈의 법철학에서 주관적 권리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 소유권이면 소유권, 채권이면 채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권리를 갖고 있고, 구체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에 혹은 사람과 물건 간에 어떠한 권리 의무의 개념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던, 접근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부터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권리 의무가 있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고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자연법 개념을 또 언급을 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계보를 잇는 예수회에 소속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개념하고는 상당히 다른 개념의 자연법을 얘기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법이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정법이 절대적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정법을 기준으로 우리가 법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법실정주의라는 건데요. 이 수아레즈의 법 관점이 바로 개인적 권리 개념과 법실정주의를 주장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 철학을 계승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철학하고는 상당히 좀 많이 차이 나는 그러한 관점을 얘기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리스토텔레스나 토마스 아퀴나스의 관점에서 자연법은 이제 어떤 자연법과 실정법은 이제 어떤 관계로 이해를 하고 있었나부터 잠깐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다르게 얘기하는가를 설명드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자연법하고 실정법 이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 자연법은 완전한 선, 완전한 이상적인 형태를 지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자연법이라는 것을 따를 때는 인간이 완전한 진리, 참세계, 선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정법, 즉 인간이 만드는 법은 그러한 자연법을 위해서, 자연법이 추구하는 완전함, 선을 위해서 그 도구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실정법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실정법이 완전함을 추구하는 자연법에 반할 때는 실정법은 다시 제정돼야 되는 그러한 위치가 바로 실정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나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연법과 실정법을 이렇게 봤다는 얘기는 인간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세계는 그냥 단순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선이나 참세계, 진리를 향해 가는 그러한 과정이면서 또 그러한 참세계나 진리, 완전한 모습을 이루기 위한 의지로 가득 차 있는 세계라고 세계를 이해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정법은 바로 이 자연법이 추구하는 법에 맞도록, 그러니까 이상적인 상태에 맞도록 인간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수아레즈는 인간과 인간 사회를 보는 관점이 토마스 아퀴나스 관점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는 따로 어떤 진리나 완전한 세계를 어떤 의지라는 걸, 어떤 가치관을 갖고 또 의지를 갖고 돌아가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인간 사회라는 것은 이제 동물의 세계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그 다음에 비가 오면 비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그런 관점, 그러한 현상은 어떤 참세계,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려는 그러한 어떤 현상이 아니고 단순한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가 어떤 의지를 갖고 완전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려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삶과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냥 그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서 인간들이 모여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인간 사회일 뿐이고, 그래서 어떤 의지나 가치관을 갖고 이 사회를 볼 게 아니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있고 또 어떤 상태로 존재하며, 그래서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관계는 어떤 범위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것을 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실정법, 인간이 법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란불이 되면 건너가고 빨간불이 되면 멈추고, 이것은 인간이 어떤 목적이나 어떤 참을 위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여러 명이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일을 질서 있게 규정하는 것이 바로 실정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의 여러분들이 오늘날 법, 실정법이라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이 수아레즈의 실정법의 개념에서 처음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거의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정법은 어떤 완전한 선이나 참된 진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한 개인이 어떤 물건을 어느 정도까지 지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렸을 때 어느 정도까지 어떤 만큼의 이자로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 실제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면 그 규정된 범위는 어디까지고, 만약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의 문구가 어떤 A라는 단어로 돼 있다면 그 A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아레즈의 법사상, 법관점을 바탕으로 실제 개인이 어떤 권리를 갖고 그 내용은 무엇이고 그 내용의 한계는 어떤 건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주관적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정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진리, 참세계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지금처럼 한 개인이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물건의 관계에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법 규정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이것이 수아레즈고, 이러한 수아레즈의 관점 하에서 인간의 권리 의무 개념이 등장을 하고 법의 해석을 개인과 개인 간의 의사에 의해서 해석이 이루어지고 또 재정권자의 의도에 의해서 해석이 이루어지는 등 실정법의 해석과 범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아레즈도 자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요, 이 자연법 개념은 이 당시에 루터가 얘기했던 자연법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하고는 유사한 듯 하지만 약간의 다른 그런 관점을 갖게 됩니다. 이 당시 유럽은 이제 그리스도교가 지배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루터는 인간이 만든 법 위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하나님의 법이 바로 자연법이고 그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서 루터는 이 성경이 바로 인간의 자연법이고 그 성경하고 관계없는 교황의 정한 법, 그러니까 교회법이죠. 이 교황이 정한 법이나 규범은 우리가 자연법으로서 인정할 필요가 없고 따를 필요가 없다. 이것이 이제 루터의 개념이었는데, 그런데 수아레즈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 철학을 이어받은 예수의 예수의 소속이었고, 이 예수회는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응하는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면 수아레즈는 자연법이라는 것은 루터와 달리 성경이 바로 자연법이다 라고 하지 않고 신이 인간을 처음 창조를 할 때 그때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의 내면에 합리적 판단 능력을 부여를 했는데 그걸 이성이라 하고 그래서 이 자연법이라는 것은 신이 인간에 부여해 놓은 이성이 판단하는 그러한 법칙, 이것이 바로 자연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내면에 심어놨던 이성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결론, 이것을 자연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에서 수아레즈가 실정법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 사회의 개개인의 어떤 사실관계를 규정을 하고 또 그 의무와 권리 의무와 한계를 결정을 하고 그 안에서 그 법을 정하고 또 그 법의 해석을 이루는 게 실정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이러한 실정법하고 자연법의 관계는 어떤 건가라고 하면은 바로 실정법이라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해 놨던 이성, 이 이성이 적절히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나온 결과가 실정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정법의 정당성의 근거는 바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인간의 결정, 이것이 바로 실정법의 정당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아레즈는
이 사람은 사회 개인들 간의 권리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정법의 정당성의 근거로 인간 이성의 합리적인 판단을 이제 자연법으로 봐서 실정법의 정당성의 근거로 봅니다. 이러한 수아레즈의 견해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은 결국에는 실정법, 인간이 정한 법은 그 정당성이 합리적 이성을 가진 자의 판단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합리적 이성을 가진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아레즈의 관점은 왕이 만든 법이라면 늘 정당하다라는 결론으로 연결돼 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주의 왕조의 권한을 긍정하는 그러한 이론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 이후에 절대주의 왕조가 유행을 하면서 수아레즈의 관점이 크게 유럽에 영향을 끼치게 됐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수아레즈는 바로 인간 사회에서 인간들 관계의 권리와 의무가 어떤 형태가 되고 법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실정법의 정당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수아레즈 이론이 절대주의 왕조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혁명 이후에 이 법 제정권자가 국민의 대표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수아레즈 이론은 합리적 판단 능력을 가진 그러니까 이성을 가진 인간의 합리적 판단이 법률 실정법의 정당성이 된다는 절대주의 왕조에서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대표가 이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이고 그거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은 정당하다라는 형태로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변형된 형태로, 그러니까 수아레즈의 관점이 변형된 형태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프란시스코 수아레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절대주의 왕조 시기에 법철학의 대표적인 사람 마키아벨리하고 보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